자,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2명의 그림과 같은 9개의 자리에 있는 원탁에 다음 두 조건을 따라 앉으려고 할 때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 남학생, 여학생은 모두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학생 조를 뭐 해야 되겠어? 먼저 짜야 되겠지. 그래서 조 짜는 거는 선생님이 분할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뭐 다 할 수 있었겠죠? 4C2 곱하기 2C2 하시고요. 2팩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되냐 봤더니 3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남학생 조 짜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남학생 이제 2개 조하고 여학생이 1개 조가 있으니까 2명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하면 되겠니? 자리를 앉히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서로 다른 2개의 조 사이에는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뭔가 사람에 비해서 의자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일단 많은 의자는 그냥 빼놓으면 되는 거야. 빼놓고 6개 의자에 그냥 이 3개의 조를 뭐 한다 생각하면 돼? 돌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조 2명이 이제 1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리면 3명을 갖다가 원순위를 돌리는 거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2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명 이상이 어떤 한 조가 된다라고 하면 자기들끼리는 자리를 뭐 할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겠지. 바꾸는 거는 3개 조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이 돼서 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앞에 뭐 2명, 2개 조, 1명, 2명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의자 3개 남은 거 있잖아. 그치? 3개 남은 거 그냥 여기다가 뭐만 하면 되겠어? 갖다만 걸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3개 의자는 다 무슨 의자야? 같은 의자니까 얘네들끼리의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되겠지 그냥.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6하고 8 곱하면은 정답은 뭐가 되냐? 48이 정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못 풀 이유가 전혀 없어요. 2가지 포인트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조를 나누는 방법, 분할하는 방법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인원이 뭐하면 같으면 반드시 같은 인원의 개수로 팩토리얼 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2번째는 뭐냐면 의자가 더 많아. 앉는 사람보다 알겠지? 그러면 그 의자는 뭐해? 빼놓고 나서 나머지 집어넣을 때 서로 다른 경우수가 생기는지를 고민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의자가 만약에 4개였어. 그러면은 집어넣는 경우수가 달라지겠지. 왜? 하나는 2개가 들어가고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근데 얘는 들어갈 곳이 3곳인데 딱 의자 3개니까 하나씩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같은 의자니까 의자끼리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의자가 1개 늘어나서 10개 의자다라고 하면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는 반드시 몇 개가 들어가야 돼? 2개가 들어가야 되겠지, 빈 의자가. 그러면 당연히 세 팀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의자를 돌리는 거니까 의자는 순혈이 돼버리는 거야, 이때는. 근데 같은 의자니까 조합이 되는 거지. 자리를 바꿔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3개 자리에서 의자 2개가 들어갈 자리 한 자리를 모아주면 되는 거야. 결정해주면 되겠지. 그 의자가 만약 10개라면 곱하기 3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자, 73번 한번 볼게요. 선생님 2명과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총 7명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 선생님 사이에 가까운 거리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두 선생님 사이에 가까운 거리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앉는다는 거야. 자, 두 선생님 사이에 가까운 폭을 기준으로 해서 남학생만 앉을 수 있을 때 라고 얘기를 했네. 자, 남학생 일단은 뭐 2명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1명 들어가는 경우 있고 2명 들어가는 경우 있고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맞죠? 근데 가까운 쪽이라는 건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를 앉으면은 이쪽도 선생님 사이고 이쪽도 선생님 사이인데 이쪽을 지금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한 명이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두 명이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있고요. 선생님이 있고요. 여기 사이에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부터 우리가 카운트를 하면 선생님들이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니? 두 가지가 되겠죠. 선생님 들어갈 자리 두 곳에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시면 2팩이 되겠지. 맞죠? 두 가지. 자, 곱하기. 남학생 두 명 있습니다. 자리가 하나죠. 한 개 차이는 무조건 2팩이야. 알겠지? 뭐 그렇지 않다면 뭐 A 남학생 들어갈 수 있고 B 남학생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세팅이 다 끝난 거지. 맞죠? 자리 바꾸는 거까지 다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총 7명이야. 3명. 몇 명이 더 있습니까? 4명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5명을 뭐 하면 되겠어? 원순열로 돌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4에다가 4팩이 곱해지면은 첫 번째 이 상황이 계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24에다가 4 곱하니까 얘는 96가지의 경우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남학생 1명, 2명이 이렇게 자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양쪽 끝이니까 2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학생 2명 같은 경우도 두 자리에 2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도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 되겠죠. 자, 여기 4명 있으니까 몇 명이 있는 겁니까? 3명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총 4명을 돌린다 생각하면 되니까 4에다가 뭐가 곱해지면 되겠어? 3팩이 곱해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6, 4 해가지고 24가지가 나오고 두 개를 합치면은 120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 문제를 만약에 못 푸셨다면 지아야, 이 문제 틀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문제만 여러분이 잘 해석하셨다면 선생님 사이에 뭐 당연히 한 명 들어가는 경우와 2명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기준이 되는 이런 경우 수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하시면 얘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74번 한번 볼게요. 네, 다녀오세요. 자, 다음과 그림과 같은 구절판 찬압에 아몬드와 호두를 포함한 서로 다른 9개의 견과류를 담으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가운데 칸에는 아몬드와 호두가 아닌 견과류를 담는다겠고, 자, 구절판에 9가지를 담는데 아몬드, 호두를 포함한 9가지인데 가운데는 아몬드, 호두가 아닌 견과류니까 뭐 얘는 7가지가 되겠다라는 거는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몬드와 호두는 이웃하지 않게는 우리가 뭐 계속 많이 해왔던 어떤 그러한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총 지금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아몬드, 호두를 일단 제외해야 되겠지. 왜?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맞니? 지어요? 졸라 그래. 그러면 2개를 빼니까 총 몇 개 돌리는 거니? 6개를 내가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6개 원수절 돌리는 방법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5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6개를 돌렸고, 그러면은 공간이 몇 개가 남겠어, 얘들아? 6개가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원순열은 나열한 개수만큼의 공간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니? 마지막에 이제 아몬드하고 호두를 일단은 넣어야 되니까 그냥 뭐 아몬드부터 너 어디 들어갈래? 아몬드부터 6자리가 되고 호두 어디 들어갈래? 나머지 5자리 중에 한 자리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가운데 7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6개 원순열 돌리는 방법이 5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5가 마지막으로 계산이 되어지면 여기 뭐 지금 뭐 팩토리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뭐 합칠 수 있고 여기까지도 뭐 합칠 수 있기는 하기는 합니다. 맞죠? 근데 뭐 답지 보시면은 6팩 여기 6팩 곱하기 5, 7에 35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3번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괜찮네요. 얘도 어렵진 않네요. 자, 75번. 서로 다른 초 6개를 3개씩 서로 다른 2개의 원형 케이크의 테두리에 따라 일정한 간격의 원형으로 꼽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2개의 원형 케이크에 꼽는 거야. 케이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고 6개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3개, 3개씩 꼽겠다 이 얘기네.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초 6개 중에서 3개를 먼저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선택을 하면 되겠지. 그쵸? 65가 되는 거야? 3. 이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 일단은 6개를 뭐 할 수 있어? 2개, 3개,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6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시 3이 되고요. 3이 2개니까 2팩분에 뭐 하겠어? 1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면 6시 3이 얼마니? 20이고 얘는 1이니까 약분하면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한 거니 얘들아? 그냥 6개 초를 갖다가 3개, 3개로 나눈 것 뿐이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3개, 3개 나눠진 거를 A 초콜릿이래. A 케이크, B 케이크가 있으면 서로 뭐 하면 되겠어? 어디다가 꽂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 맞나요? 그게 바로 뭐가 되겠니? 2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뭐야? 케이크 있고요. 3개씩 꽂을 것까지 결정을 해줬어. 맞지? 뭐만 하면 됩니까? 초만 꽂으면 되겠네요. 3개를 원순열에 의해서 꽂을 거니까 A 케이크도 2팩이 될 것이고요. B 케이크도 2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결론적으로 8 곱하기 2가 3개니까, 아니 10 곱하기 2가 3개니까 8에서 80까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72번 문제가 얘들아 뭐였냐면 72번 문제가 의자가 9개였어 혜린아. 그쵸? 근데 몇 명이 앉아? 6명이 앉았어요. 여기 말고 72번 문제 맨 처음에 한 거. 근데 2명씩 짝지어서 이제 앉은 거는 뭐 있지만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의자가 앉는 사람보다 만약에 작을 때는 무조건 사람한테 맞춰서 세팅하고 나머지 빼놓으라고. 그럼 나중에 의자를 집어넣는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는 의자가 더 많아. 앉는 사람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남는 의자 빼놓으라고. 빼놓고 그냥 앉은 사람부터 먼저 세팅을 해. 그리고 의자를 집어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72번 같은 경우는 세 팀이 있는데 각각에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끝났던 거였고. 알겠지? 근데 여기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9개의 립스틱을 넣을 수 있는 원형의 진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거죠?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이 진열대에 서로 다른 립스틱 5개를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 얘기야. 이 문제 어떻게 보자는 얘기야? 의자 문제하고 72번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보자 그 얘기야. 이 경우의 수는 이 문제가 이 문제하고 똑같구나라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안 그러면 다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의자가 더 많은 거야. 의자가 9개야. 근데 립스틱을 몇 개 넣는다고 얘들아? 5개 넣는다고. 알아들었지? 알아들었지? 그러면은 의자 몇 개 빼내? 4개 빼내. 그러면 립스틱 5개가 이렇게 의자 하나씩 앉아있단 말이야. 그거 돌려. 몇 팩이야? 4팩이죠. 알아들었어? 자, 4팩이야. 곱하기. 이게 이 문제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안 헷갈린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단 립스틱을 넣는 칸의 모양과 크기는 동일하고 이렇게 한다. 여기에 무언가 립스틱과 립스틱 사이에 뭐가 빈 게 있어야 되는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그치? 그러면 봐봐. 이렇게 판이 있고요. 5개 립스틱이 1번, 2번 하여튼 이렇게 들어갔어. 그리고 남는 의자가 4개가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4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의자 4개가 서로 뭐하니? 같아 달라? 의자가 같다라는 거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조합이에요. 조합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만약에 2개 들어가고 여기에 2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의자끼리 자리를 바꿨을 때 상황이 달라지냐 그 얘기야. 달라지면 순혈이고 안 달라지면 조합이야. 그러니까 같은 의자라는 거는 조합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야. 조합이야. 근데 무슨 조합이냐? 립스틱과 립스틱 발음도 안 되네. 립스틱과 립스틱 사이에 한 개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뭐가 될까 얘들아? 그거는 조합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들어갈 곳이 몇 군데 있어? 대답 좀 해봐. 몇 군데 있어? 5개 있어. 의자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러니까 5개 자리에 의자 4개 집어넣으니까 5C4 5가지 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걸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어떻게 나와도 내가 안 헷갈린다고.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 없어? 립스틱과 립스틱에는 뭐 의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는 뭐지? 립스틱과 립스틱 사이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1개가 아니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3개 몇 개까지 4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그게 뭐야? 중복이야. 그게 중복. 그러면은 빈 곳보다 의자가 많으면 어떻게 넣어요? 어떤 게? 저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의자 수를 좀 더 주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빈 곳이 5군데고 의자가 4개니까는 아까처럼 립스틱과 립 사이에 1개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문제는 안 돼. 그러면 의자를 이제 만약에 5개 이상을 주면 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은 거고 이거는 지금 빈 곳이 5개잖아. 근데 의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립스틱과 립스틱 사이에 의자가 무조건 하나씩 들어갈 수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건 뭐냐면 립스틱과 립스틱 사이에는 의자가 1개 이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1개 이하라는 게 뭐냐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잖아. 그치? 왜? 의자 개수가 뭐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합이라고, 조합. 그러니까 5개 공간에 의자가 하나씩 늘 공간 4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5C4 해가지고 5가 곱해지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의자가 4개가 아니고 한 7개 이렇게 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어떻게? 1개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1개 이상은. 그 1개 이상은 들어간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하나씩은 다 껴넣으면 하나씩 다 껴놓고 나서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2개잖아. 7개라면 만약에. 그러면 그 2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중복조합이란 얘기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의자 개수가 모자라니까 1개 이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 것 뿐이야, 그냥. 의자 개수가 만약에 더 많아지면 뭐 1개 이상이든지 2개 이상. 우리가 중복조합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얘기 했었냐면 초콜릿이 만약에 14개가 있어. 그리고 5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런데 5명이 적어도 2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 있었지. 그럼 우리 어떻게 풀었어? 2개씩 먼저 줬어.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가 경우의 수로 카운트 할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14개에서 5개, 2개씩 주면 10개가 나갔고 내 맘대로 줄 수 있는 거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4개밖에 안 되지. 그럼 학생은 5명 줄 수 있는 거 4개니까 5H4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였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립스틱 5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각각의 립스틱 사이에 의자가 몇 개 들어올 수 있다고? 0개부터 4개까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왜?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1개 들어가든 2개 들어가든 3개든 4개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공간에 5개의 공간에 중복을 허용해서 의자 몇 개를 같은 의자 몇 개를 4개를 집어넣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뭐 하면 돼? 보면 된다 이런 뜻이지.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못 인식하셔가지고 5개 공간에 의자 4개 있으니까 의자 4개 들어갈 자리만 내가 찾아야 되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5개 공간에 무조건 의자가 한 개씩만 들어가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 말은. 한 공간에 3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이 문제는. 조건상으로 봐봐. 맞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자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4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의자 4개를 여기 5개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OH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뭐 24고요. 얘가 70이니까 1680까지의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야. 앉아야 되는 사람보다 의자가 더 많아. 선생님이 문제 하나만 더 내볼게. 니네 한번 풀어봐. 자, 의자가 얘가 12개가 있어. 12명이 앉을 수 있는 원탁 테이블이 있어. 알겠니? 원탁 테이블이 있고, 자, 남자가 4명이고요. 여학생이 2명이야. 됐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거야. 아까 뭐 선생님 72번 문제 선생님이 변형시킨 거야, 그냥. 그래서 남자, 여자는 각각 2명씩 앉는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각각의 2명씩 앉은 그 사이에는 의자가 1개 이상 서로 다른 개수가 들어가는 경우. 다시. 의자 12개가 있어. 남학생이 4명 있어. 여학생이 2명 있어. 그런데 2명씩 이렇게 앉으니까 2명씩 이렇게. 아까 선생님 70번 변형이야. 걔 좀 더 꼬아놓은 거야. 그런데 각각의 팀 사이에 의자가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개수의 의자가 들어가는 거야. 서로 다른 개수의 의자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자가 6개잖아. 그치? 남은 의자가 6명이 앉으면 그러면은 4개 하나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는. 왜? 두 개 들어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개 이상 서로 다른 개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에는 1개가, 어디에는 2개가, 어디에는 3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게 서로 다른 개수니까. 알아듣겠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일단은 의자 6개는 빼놔. 의자 6개는 빼놓고 사람이 6명을 의자에 앉혀서 걔네부터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 남학생 2조로 짜야 되니까 어떻게 짜면 되겠니? 4C 2 곱하기 2C 하고 2팩분의 1이니까 세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남학생 2팀하고 여학생 1팀을 돌리는 거야. 그치? 돌리는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팩이 돼야 될 것이고요. 자리 바꿀 수가 있겠지. 자리 바꾸는 게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72번 문제야. 선생님이 추가한 게 뭐냐면 의자가 몇 개 있어? 6개가 남았어. 6개가 남았는데 그거를 서로 다른 개수의 의자가 서로 다른 개수, 1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수의 의자가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의자가 6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수가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1개, 2개, 3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1개, 2개, 3개를 공간이 몇 공간이 있어? 3공간이 있잖아. 서로 다른 개수 3개. 그러면 얘들아, 의자 6개를, 잘 들어봐. 의자 6개를 3개, 2개, 하나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3. 의자 6개를 3개, 2개, 하나로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유나? 몇 가지? 의자 6개를 3개, 2개, 하나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 아영? 몇 가지? 몇 가지? 의자 6개, 3개, 2개, 하나 나누는 방법 몇 가지? 혜린, 몇 가지야? 의자 다 다르나요? 아, 같은 의자. 같은 의자. 가은아, 몇 가지야? 다 같은 의자라고요? 같은 의자야. 같은 의자를 3개, 2개, 하나 나누는 방법은? 한 개. 그렇지, 한 가지. 한 가지야.
같은 의자면 한 가지 같은 의자면. 다른 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했던 거 분할. 6C3, 3C2, 1C1 이렇게 되는 거고. 같은 의자면 얘들아 한 가지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의자 나누는 거는 경우 수가 한 가지가 없는 거고. 그럼 세 개로 나눴지. 세 개로 나눈 의자를 세 곳에 들어가야 되지. 그거는 뭐가 되겠어? 3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세 번째로 의자가 바로 3팩 나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3, 6, 8에 48에다가 6을 추가로 곱해준 게 선생님이 방금 낸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제 의자가 더 남는 문제들은 우리 다 할 수 있다니까? 좀 정리가 되니? 사람보다 의자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할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하자는 얘기 얘들아? 일단은 남는 의자 빼. 알겠지? 그리고 사람에 맞게끔 그것만 먼저 계산을 해. 그리고 나서 남는 의자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어떤 문제에서의 조건에서 경우수가 몇 가지일지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의자를 개수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한 가지야. 의미가 없어 그거는. 다른 의자가 돼야 이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세 개를 세 곳에 집어넣는 거는 당연히 3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좀 잘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이 빈 의자가 나오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일반적인 원수열 문제에서 좀 상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만 좀 잘 정리하면 좋겠네. 알아들으셨죠? 네. 좋아요. 자, 여기 갑시다. 7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자. 얘들아, 고쟁이 2단계 정도만 소화하면 진짜 뭐 쉬는 시간? 30분 쉬었잖아, 니네. 이게 문제 풀면서. 아, 쉰 거 아니고? 싫어요. 안 쉰 거야? 심심한 난 30분이나 쉬어가지고. 10분을 기다렸어. 나도. 나도 10분을 기다렸는데. 자, 일단 이거 봐봐, 이거 하고 일단. 이거 계약 위반인데요. 계약 위반이야? 탈락이 나 이제? 아무튼 더 잘리는 거야? 자, 1부터 8까지. 강행이요. 아니, 얘까지는 하고. 깔끔했는데. 이 바닥은 끝내야지.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중에서 6장의 카드를 원탁에 나열하겠다. 두 카드에 적힌 합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얘들아? 14야,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큰 거부터, 최소값은 작은 거부터 따지는 거지. 그러면은, 자, 제일 크게 8이니까, 87, 오케이. 오케이. 86, 오케이. 그러면, 빼고, 자, 그럼 8 빼고 7, 6, 13. 돼, 안 돼? 안 돼. 그럼 결국에는 가지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지. 어떻게? 8, 7로 하는 경우와 8, 6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지. 근데 87이나 86이나 결국에는 똑같아. 그러니까 87하고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2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겠지.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자, 마주보게 한다. 마주보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마주보게 하는 방법은 일단 얘들아 8, 7 또는 8, 6 두 가지야. 네. 알겠지? 자, 두 가지 하시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마주보기에 내가 놓을 거야. 8, 7로 할까요? 8, 7로. 마주보기 할 거야. 자, 마주보기 할 거야. 자, 마주보기 하는 거 몇 가지?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되지. 마주보기 하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오, 잘하네. 그치, 한 가지야. 마주보기 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마주보기 하는 거는. 한 가지.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서 여기하고 얘가 마주보게 했어. 마주보게 했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지? 나머지는 뭘로 바뀌는 거야? 순열로 바뀌는 거야. 원순열에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일 때가 원순열인 거고,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뭔가 딱 자리를 앉잖아. 그러면 얘는 이 자리잖아, 무조건. 얘가 돈다고 도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슨 개념이 되는 거야? 순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8하고 7이 이렇게 왔어. 숫자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어. 6개 중에 몇 개 뽑아내야 돼? 4개 뽑아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돼? 6시4가 돼야 되겠지. 4 될 것이고, 이 뽑아낸 4개를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 나열하면 뭐가 되겠니? 4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 얘들아 어떤 생각도 가능하냐? 선생님은 이 첫 번째가 선생님은 좋아. 선생님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기를 원하냐면 너희들이 조합 개념으로 무언가 세팅을 하고 그거를 뿌려주는 식으로 문제 풀기가 좋아. 그래서 어쨌든 얘네 세팅해놓고 6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4자리밖에 없으니까 6명 중에 4명을 먼저 뽑아낸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각각의 4자리에다가 니네 자리에 앉아. 그게 4팩이라고. 이거 3팩 아니죠. 원수절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숫자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자리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자, 내가 이거를 그냥 순열로 생각하려면 항상 작은 개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작은 개수 입장에서. 그러면은 너 자리 1번, 2번, 3번, 4번 자리 하면 너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되겠어? 6개가 되겠지. 그러면 2번 자리는 몇 개가 되겠어? 5개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오지 않고 그냥 6, 5, 4, 3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순열식의 풀이는 좀 더 복잡해지면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그냥 준비시켜 놓고 나중에 뿌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야. 알아들었니? 그러면은 뭐 이거는 약간 네. 기초 문제긴 하죠. 자, 그림과 같은 학생 6명이 정삼이 직사 정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세 변이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원순열 돌려주시고 한 변에 있는 인원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5팩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는 5팩 곱하기 뭐가 됩니까? 3이죠. 네. 네. 합동이 나오게끔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5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 알죠? 그럼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대박. 79번. 쌍. 축하해. 자.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 A에 9명이 둘러앉는다. 얘들아, 이거는 약간 좀 변형을 했죠. 이거는 정육각형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 곱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8팩 곱하기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왜? 두 변을 가야 똑같은 상황이 다시 펼쳐지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야? 정행각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팩 돌리고 그 다음에 한 변 한다 이런 건 아니지. 인원이 만약에 다르면 자, B 같은 경우 보세요. B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고 한번 해보자. 일단 똑같은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그냥 바로 뭐야? 순열이야, 순열. 얘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6팩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원순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원순열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출발했던 어떤 그 지점하고 똑같은 모양이 언제 가야 나오냐 이 얘기거든.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나올 때까지 걸치는 그 인원들은 곱해준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78번의 답은 720이 답이고요. 79번의 답은 16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봐봐 이제 보자. 얘들아 이거 똑같아. 만약에 이게 원이라고 원 생각해보고 만약에 원에 2명이 만약에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원에 2명 자리를 연달아 이렇게 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마주보는 것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너네가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은 이게 뭐 좌우 위아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네 곳 중에 한 곳을 정해야 되니까 4가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남자 둘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곱하기 2 해야 되겠구나 해서 8가지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여기를 택하든 여기를 택하든 여기를 택하든 여기를 택하든 그거는 이 단 때문에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는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단 때문에 이 네 곳 중에 어디 한 곳을 선택하는 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원순열에서 적용시켜서 나온 문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단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한테는 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 한 곳을 택하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남학생 2명을 여기에 자리에 앉히는 방법은 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그래서 남학생이 여기하고 여기 앉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학생이 몇 명 남았어? 6명 남았어. 여학생 6명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6팩이야 6팩. 원순열 적용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한 명이라도 자리에 만약에 앉아 있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뭘로 바뀐다? 뭘로 바뀐다? 순열로 바뀐다. 알겠지? 그래서 6팩이다.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하시면 1440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8명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뭐 하는 경우 얘들아? 둘러앉는다 이렇게 얘기했네. 8명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이 문제. 만약에, 잘 들어봐. 몇 개? 잘하네. 자, 이게 만약에, 아니, 얘들 주목해봐. 이거 좀 알아야 돼. 이 고쟁이 문제 되게 좋아, 진짜 이게. 이거 좀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면 어떻게 나와도 다 좀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 한번 세 자릿수만 딱 맞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하나잖아요. 그래서 100점? 어. 100점 나와요. 100점 아. 뭐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맞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기분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야 엄마는 수학 100점 맞았어 고등학교 때 이러는 거야.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애한테. 그치 애한테. 야 너 공부 못하는 건 아빠 책임이야. 엄마 100점 맞았어 수학. 고3 때 100점 맞았어 이러면 되잖아. 괜찮잖아 그치? 내 남편 설레 나면 어떡해? 아 이게 개꿀인 거지. 갑시다. 야 좋다. 이게 참 이게 그래. 자 네. 봅시다.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봐 얘들아. 나중에 또 들려주세요. 쌤도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야. 조선시대부터. 더 옛날 얘기를. 선생님이 고2 때가 1991년. 뭔가 되게. 니네 고3이지? 선생님 1992년에 고3이었어. 1992년에. 1990. 우리 아빠랑 동갑이야. 우리 엄마랑 동갑이에요. 그래. 우리 아빠 오시라 그래. 멀어졌어. 동창회 한번 하게. 친구는 한번 하게. 대체 무슨 동창이지? 8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이 둘러앉는 거야. 이게 만약에 원이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거, 처음에. 의자 4개 빼고. 4명 앉히고, 의자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 이게. 그럼 그게 아닐 때,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그게 아닐 때는. 한 명을 먼저 앉혀버리는 거야. 그냥 한 명을 뭐 한다고? 완전. 앉혀버리는 거야. 알겠니? 응. 그러니까 일단은 8명 중에 4명의 학생이 둘러앉아야 되니까 당연히 8명에서 4명은 먼저 뭐 해야 되겠어? 뽑아내야 되겠지? 그게 바로 8시4회. 자, 그러면 몇 명이 얘들아 뽑았어? 몇 명 뽑아서 4명 뽑았지 일단. 그럼 그 중에 한 명을 먼저 앉혀. 한 명을 먼저 앉히는 목적이 뭘까? 순열 만들려고. 그게 중요해, 순열. 너는 무조건 여기에 앉아.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쉬워. 그러니까, 그러면 이 4명 중에 여기다가 한 명을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몇 가지야? 원이었으면 한 가지겠지? 네. 근데 얘는 원은 아니잖아.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야. 왜? 이쪽 면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 이건 상관은 없어. 그런데 왼쪽에 앉는지
오른쪽에 앉는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아듣겠니? 그래서 한 명을 먼저 앉히는 게 곱하기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얘들아? 순열. 그럼 순열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곱 자리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7p3으로. 7, 6, 5.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이제 29,400까지래. 이렇게 나옵니다. 심하다.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7가지 색깔 칠할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한 가지 뭐가 되겠어? 7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색깔 몇 개 남았어? 색깔 6개 남았다고. 알겠지? 이거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똑같아. 6개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분할부터 먼저 해. 분할부터. 분할. 분할하면은 뭐가 되겠어? 6C3, 3C3 곱하기 200분의 1이니까 10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냐면 3개, 3개로 나눈 것 뿐이야. 그럼 3개, 3개 나눈 거를 안쪽에 칠할 거야? 바깥쪽에 칠할 거야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정해주면 되겠지. 그게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20가지가 되겠지. 맞죠? 네. 좀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래, 안쪽부터 칠할 거야. 안쪽 칠하는 건 몇 가지야? 2팩이지, 2팩. 네. 왜? 이건 원순열이니까. 그럼 바깥에 칠하는 거는 2팩이 아니고 3팩이 돼야지, 그때는. 왜? 여기 있는 애들이 뭐 하는 거니까?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다고 하면 여기 있는 짝꿍이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가 원순열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 원순열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정리해 볼게요. 이거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색깔 칠하는 거는 뭐 다 이해할 수 있어. 얘가 뭐라고 얘들아? 7이라고 7.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6개 색깔을 3개, 3개로 나누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6C3 곱하기 3C3 곱하기 200분의 1. 그래서 10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3개, 3개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짝꿍. 알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2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색칠하자. 안쪽 거 뭐 하든 바깥쪽 거 먼저 상관없어요. 안쪽 거부터 하겠다. 안쪽 거부터 하는 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팩으로 가시면 되고요. 안쪽 거. 그 다음에 한글을 못 쓰죠, 이렇게. 자, 바깥쪽 거. 바깥쪽은 바깥쪽 뭐지? 가시야? 가시야? 헐. 수학이 오리. 자, 3팩. 이렇게. 이 흐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 알겠지? 근데 이걸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도 되기는 하는데, 쌤은 이렇게 하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칠한 다음에, 나 안쪽부터 칠할 거야를 먼저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안쪽 거 칠할 거 몇 개만 선택하면 돼? 3개 선택하면, 이건 분할이 아니야, 이거는. 안쪽 거 3개고, 색깔이 6개 있으니까, 그 중에 3개 칠할 거, 그게 바로 63이야. 그러면은, 이 과정에 합쳐서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20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3개로 그냥 여기 바깥에 칠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 흐름이 다양한 문제에서 훨씬 더 뭐란 얘기야? 효율제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근데 답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먼저 한쪽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바깥 이런 식으로 칠해.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뭐가 되면 공간이 3개 이상이 되면 좀 더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대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82번.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너네가 이제 안 풀어왔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풀라고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풀 시간 안 주고 선생님 바로 설명해 줄 테니까 적당히 뭐 한 4페이지 정도? 5페이지 정도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오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거예요. 풀어보고 설명 듣는 게 훨씬 좋다고. 왜 그냥 너네가 생각하면 풀었잖아, 그치? 근데 그거하고 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뭘 잘못 생각했지? 이런 걸 느껴야 돼. 특히 경우에서는 그게 중요해. 뒤쪽에 이제 뭐 확률이나 뭐 통계 같은 경우는 그런 건 필요 없어. 계산 과정이 뭐 딱 정해져 있으는데 이 1단원이 제일 어려워, 1단원이. 경우에서 약간 뭐니까 케바케가 진짜 많기 때문에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두 원의 내부를 3등분이 이렇게 했다.
네.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 9가지 색조. 9가지야? 네. 9가지 색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9가지에서 3개를 택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9가지 3개를 택해.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칠하겠다 이런 얘기야. 뭐 안쪽 것도 칠하겠다 이렇게. 나 안쪽 것도 칠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9C3 곱하기 몇 팩이 되겠습니까? 2팩이 되겠죠. 바깥쪽 거 칠하겠다. 그럼 뭐가 되겠어? 6P3 곱하기 3팩이 되겠지 그때는. 왜? 여기 안에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8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교 주변에 수학학원 3개, 3개까지 필요 없죠? 열린 하나면 되는데. 자, 영어학원 4개, 가스라이팅 오지죠? 자, 영어학원 4개가 새로 오픈했대. 5명의 학생이 각각 수학학원 등록하고 영어학원도 등록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 방금 문제까지가 원순열 끝난 거야. 이제 중복순열 넘어왔어요. 원순열은 꼭 여러분들이 복습 잘 하셔가지고 무조건 맞추자. 알겠지? 얘들아, 니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항정리가 제일 쉬워. 이항정리가 왜? 그거는 말 그대로 케바케가 없는 계산 문제니까 쉬워. 그거는. 알겠어? 그리고 확률도 생각보다 어렵잖아. 왜냐면 확률 문제는 경우의 수보다 약간 복잡하게 하는 난이도가 쉬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맞으려면 뭘 잡아야 되냐? 이항정리 전에 있는 뭐 중복 처음에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 이쪽을 잡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중복조합이야. 중복순열이야. 중복순열은 뭐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줄긋기만 한번 하시면 되겠지. 줄긋기 하셔가지고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하나는 같은 이고 하나는 다른 이기 때문에 다른이 무조건 n이야. 세 가지의 과일이 있다. 이거를 그 세 가지의 과일이 여러 개가 있어. 과일이 3가지가 있는데 8개를 내가 살 거야. 8개를. 이거는 중복조합이야. 이거는. 근데 과일이 뭐 8개가 있는데 3명한테 나눠주겠다. 이거는 이건 중복순열이야. 이거는.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개념이 나오면 중복순열이고, 중복순열은 무조건 줄긋기를 하셔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1번부터 5번까지 학생이고요. 수학학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는 얘기지. 5명이 다 열린 학원으로.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게 n이고 이게 r이라고. 그러면 3에 뭐가 되겠어, 얘들아? 5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뭐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은 뒤져요. 1번이 A학원, B학원, C학원, 수학학원만 3개. 뒤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긋기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잘 하시면,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어학원도 뭐 4개니까 4의 몇 제곱? 5제곱. 근데 곱하기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더하기가 아니라. 네.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같아. 지수가 같으면 뭐 할 수 있어? 및 곱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12의 5제곱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서로 다른 5개 과자를 5개 접시 A, B, C, D, E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이거는 다른 개념이니까 중복, 순열 이렇게 되는 거고, 5개, 서로 같은 5개의 접시라고 하면 얘는 중복 조합이 되는 거고. 아셨죠? 그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문제집 풀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특히 이제 이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유형이 딱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중복 순열이야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중복 순열이지를 체크해야 돼. 왜 중복 조합인지 체크를 해야 돼. 알겠지? 2접시 CD에는 과자가 몇 개만 얘들 담긴다고 얘들아? 1개만 담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간단하죠. 과자가 5개가 있잖아. 네. 그 중에 몇 개를?
두 개를 일단은 내가 선택을, 초이스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자고? 나눠주기 하자는 얘기지. 초이스 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OC2가 되고, 과자 두 개를 C, D라는 접시에 담는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2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봤더니 단 빈 접시가 있을 수 있다. 빈 접시가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두 개 이상이 들어가는 게 있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중복 개념이 되는 거지. 과자가 5개고 접시가 5개인데 빈 접시는 없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 그러니까 순열이야, 순열. 알겠지? 자, 그래서 몇 개 남았습니까? 과자? 3개 남았어요. 접시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죠. 개수가 똑같을 때는 당연히 누가 N인지 누가 R인지를 고민하는 바보 멍청이 같은 짓 하면 안 되겠죠? 3파이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20에다가 27을 곱하니까 542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자, 빨간, 초록, 보라 3개의 깃발을 들어 올려서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든다. 깃발을 한 회 N개씩 들어 올려서 서로 다른 729개의 신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729라는 숫자만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지. 729는 3의 6제곱. 5번 답. 근데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자, 빨간, 그 다음에 초록, 보라가 있어. 알겠지?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다고. 이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저 1번부터 N번까지 모두 다 빨간 깃발만 들 수 있는 거잖아. 신호니까, 그치? 그러니까 네가 N이고 네가 R이구나. 그럼 3의 N제곱. 3의 N제곱이 729, 3의 6제곱이니까 N은 6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안 되잖아, 이거. 첫 번째 신호에 빨간색, 초록색 벌써 동시에 뜨는 거는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선긋기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수부는 잘 나와요. 이거지? 해봤어? 자, 모수부호를 3개 이상, 6개 이하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개 이상이라는 거는 모수부호 자체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3개가 되는 경우, 4개 되는 경우, 5개 되는 경우, 6개 되는 경우인데 3개 되는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개념이 될 것이고, 맞죠? 4개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까지 모아하면 되는 거야.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뒤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고생했습니다.